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에서 불어닥친 것은 폭풍의 한반도. 그 중에서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상상해 보셨나요? 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과 더불어 이란 내부에서 확산하는 반정부 시위의 물결은 우리에게 단순한 해외 뉴스로 다가오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아마도 자신의 생존 공식과 직결된 섬뜩한 거울처럼 비쳤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미래를 비춰보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을지도 모르죠. 세상과 단절된 듯 보이는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체제의 외부 세계의 충격파가 어떤 방식으로 흡수되고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어떤 불안감과 치밀한 계산 속에서 다음 수를 결정하는지 우리는 그 복잡한 내면과 은밀한 전략을 엿보고 싶을 겁니다. 이란 사태가 북한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되는 반응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숨겨진 역학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속내를 들여다볼까요? 어두운 방, 오직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에만 의지한 채 국제정세 문건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는 김정은 위원장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의 눈빛은 아마도 이란 핵개발부터 서방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급기야 미국의 공습과 내부 시위 확산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꿰뚫어보며 이를 북한의 미래에 투영하려 애썼을 겁니다. 핵을 가진 국가가 외부의 압박과 내부 동요라는 이중고를 겪는 모습은 그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북한 지도부 회의실 스크린에는 이란 시위 장면과 미군 공습 그래픽이 교차하며 섬뜩한 경고음을 울렸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서방의 이란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는 보도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외부 위협에 대한 경계심과 체제 불안에 대한 긴장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겠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란 사태를 통해 어떤 체제 생존의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마 그는 과거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핵을 포기하거나 서방과 타협했던 독재자들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역사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처럼 후세인과 카다피의 몰락 장면과 함께 북한의 핵시설 이미지가 그의 뇌리에서 교차했을지도 모르죠.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는 북한에게 핵을 버린 순간 곧 죽음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란은 서방의 강력한 압력 속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핵 보유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자신들의 신념을 더욱더 굳건히 했을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자들의 굳건한 표정 뒤에는 핵이라는 방패가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강력한 결의가 숨어 있을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장면과 함께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는 이미지들은 바로 이러한 경계심과 결의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란 사태는 그들에게 핵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더욱 고도화해야 할 이유를 재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란 사태가 북한 내부 동요와 경제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란 사태는 그들에게 핵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오히려 더욱 고도화해야 할 이유를 재확인시켜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이란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의 전부는 아닐 텐데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경랑은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을 관통하며 단순한 외신 보도를 넘어 자신의 생존 공식과 직결된 섬뜩한 거울이 되어 비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이란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어떤 다각적인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 세계의 제재와 그로 인한 미국의 공습, 그리고 끝내 확산된 반정부 시위라는 복합적인 상황을 그들은 결코 남의 일처럼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눈에 비친 이란은 바로 자신들의 미래를 투영하는 거울과 같았을 테니까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고립과 압박, 그리고 결국 외부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던 역사는
북한에게 있어 자신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의 예고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은 이란의 핵 개발이 서방의 극심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이란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했을 겁니다. 이란의 사례는 핵을 가진 국가가 어떤 외부의 압박에 직면하는지, 그리고 그 압박이 내부 동요와 결합될 때 얼마나 위험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는 집무실에 앉아 이란 관련 외신 자료들을 심각하게 검토하며 북한 간부들로부터 이란 사태의 파급 효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공습 장면, 그리고 이에 맞서 격렬하게 시위하는 이란 국민들의 모습은 북한 지도부의 뇌리에 깊이 박혔을 겁니다.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믿음이 확고한 그들에게 이란이 서방의 압박 속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입해볼 만한 중요한 사례의 연구가 되었을 테니까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주목했을 부분은 아마도 이란 내부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였을 겁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가 이란 경제를 옥죄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과정은 그에게 엄청난 경고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핵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외부의 압박을 견디는 것은 어쩌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일지라도 그로 인해 내부의 민심이 이반하고 체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독재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겠죠. 핵무기가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이란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마치 북한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미래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란 사태를 통해 핵을 고수하는 것이 외부 압박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고통이 내부 동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을 겁니다. 핵이 체제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확신과 핵 때문에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이란 사태는 그에게 핵이라는 방패가 양날의 검처럼 작동할 수 있음을, 즉 외부의 위협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내부의 균열을 촉진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을 겁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의 관찰과 분석은 북한의 향후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란 사태를 통해 핵이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내부의 균열을 촉진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란의 사례를 단순히 현재의 문제로만 해석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의 지도부는 언제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체제 생존 공식을 재확인해왔으니까요. 과거 서방과의 타협을 선택했던 독재자들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는지 그들은 아주 집요하게 연구해왔습니다.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는 북한 지도부에 커다란 경종을 울렸을 겁니다. 그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모색했지만 결국 비참한 운명을 피하지 못했음을 북한은 아주 냉철하게 분석했을 겁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역시 마찬가지였죠.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지만 결국 정권 붕괴와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의 사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 포기가 곧 체제 포기와 다름없다는 뼈아픈 교훈으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핵을 내려놓은 지도자들이 맞이한 비극적인 결말은 북한에게 있어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는 유일한 방패라는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반면 이란은 서방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핵기술력과 잠재적 핵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 고통과 내부 동요를 겪었지만 최소한 외부 세력에 의해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막아냈다는 평가를 북한은 내렸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란의 사례가 후세인이나 카다피와는 다른 핵을 고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는 강력한 증거로 비쳤을 겁니다.
핵이 곧 체제 생존의 보루라는 확신은 북한의 오랜 대내외 전략의 핵심이었고, 이란 사태는 그 확신의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핵이라는 방패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불안감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을 겁니다. 특히 이란 내부에서 확산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그에게 또 다른 종류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민심 위반을 촉발하고 이것이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독재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악몽이겠죠. 북한 역시 오랜 경제난과 식량 부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외부 정보의 유입과 내부 불만의 증폭이 김정은 위제에 어떤 위협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서 그 끔찍한 미래의 그림자를 보았을 겁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강력한 외부 방패가 될지라도 내부의 민심이 흔들리고 경제가 파탄나면 체제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이란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통제와 사상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부의 압박과 그로 인한 경제난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딜레마에 빠졌을 겁니다.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을 겁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란 사태는 핵 보유를 통한 외부 위협 억제라는 단단한 방패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그 방패가 불러올 수 있는 내부 균열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또한 보여주는 양날의 검과 같았을 겁니다. 핵을 고수하는 것이 체제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확신과 핵 때문에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매우 복잡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테죠. 이란 사태는 그에게 핵이라는 방패가 외부의 위협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내부의 균열을 촉진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을 겁니다. 이러한 관찰과 분석은 북한의 향후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핵심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며 이전 대본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15분 00초부터 20분 00초 구간에 해당하는 대본을 작성하겠습니다. 오직 스크립트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사태가 핵이라는 방패가 동시에 내부 균열을 촉진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명확히 보여주었듯이 이러한 깊은 통찰은 북한의 향후 전략적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이란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종합하여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우리는 그가 몇 가지 예측 가능한 대응 방안들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핵고도화의 가속화일 겁니다. 이란이 서방의 압박 속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전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가 결국 체제 생존의 핵심 보루라는 신념을 더욱 강화했을 테니까요. 따라서 그는 더욱 강력하고 정교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여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자위력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외부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겠죠. 또한 미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하는 것도 그의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일 겁니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하며 반미 노선을 굳건히 했던 모습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성공 사례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미 관계의 경색을 심화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더욱 복잡한 난항을 초래할 수 있는 지점이죠. 국제사회의 고립 속에서 굳건한 버팀목을 찾고자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란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이어갔던 것처럼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 제재의 압박을 완화하고 자신들의 생존 공간을 넓히려 할 테죠. 이는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 및 사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보여주었듯 외부 정보의 유입과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체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그는 주민들의 사상 무장을 강화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며 조금이라도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될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단속하는 등 내부의 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 할 겁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인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란 사태는 단순히 먼 나라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핵을 가진 독재자의 생존 방식과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마치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섬뜩한 거울과도 같았을 겁니다. 핵을 포기한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의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핵을 고수했지만 여전히 내부 불안정에 시달리는 이란의 모습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딜레마의 정점에 선 그의 모습은 핵을 향한 집착이 체제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한 지도자의 절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감수해야 할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중동의 경랑은 결코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 비친 이란 사태는 곧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그의 전략적 선택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시선과 그가 처한 딜레마를 깊이 이해해야만 다가올 한반도 정세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핵이라는 단단한 방패 뒤에 숨어 안전을 추구하지만 그 방패가 오히려 더 큰 내부적, 외부적 위협을 불러올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